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의 고은별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울 강북권 분양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노후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이주 수요도 마찬가지로 증가를 한 것인데요. 하반기에 4천여 가구의 강북 분양시장이 조명을 받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규제 이후 청약한 마포구 사례를 통해서 하반기 강북권 분양시장은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문 뉴타운과 광명 뉴타운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볼 텐데요. 30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하단에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02-6344-7559번, 문자 상담은 070-4455-0100번으로 많은 연락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매물 소개에 앞서서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은 또 어떤 이슈 가지고 나오셨나요? 예, 오늘은요, 월세 시대에 내 집 없이 산다면 3대가 가난하다. 이런 주제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근데 2023년도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좀 들리더라고요. 한국 스카우트가 세계 잼버리를 유치를 했답니다. 어디예요? 군산 새만금이에요. 자, 우리가 군산하면 또 아죠. 새만금. 바로 그 지역이요. 다 이제 간척 사업으로 인해서 그 토지, 특히 이제 토지들이 전부 국가 땅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획적으로 잘 국가가 생산기지든 또는 관광지든 잘 개발을 하면 되겠죠. 자, 그 지역에 2023년도 세계 한국 스카우트죠.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하는 장소가 확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고성이 아시면 강원도 고성에 한국에서 첫 번째로 세계 잼버리를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두 번째에 바로 그런 지역이 탄생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군산 지역이 2023년까지는 상당하게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면서 그 주변에 특히 이제 토지값들이 많이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특히 군산 지역이나 뭐 부안에 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그런 지역에 좀 투자를 좀 이렇게 눈여겨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제가 오늘 주제는 월세 시대에 내 집 없이 산다면 3대가 가난하다. 왜 3대가 가난한지를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2017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월세 시대에 내 집 없이 산다면 3대가 가난하게 산다. 자, 지금요. 전세가 앞으로 폭등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 월세 시대가 완벽하게 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금리요. 쉽게 올릴 수 없습니다.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왔는데 금리를 올린다면요. 더욱더 큰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자, 일본의 금리는요. 마이너스 0.1입니다. 미국 금리 1.25죠. 자, 그런데 미국 금리 계속 올린다고 해서 일본의 금리를 올리는 거 보셨습니까? 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반대로 똑같은 상황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잃어버린 일본의 30년 일하면요. 우리도 그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금리를 그래서 함부로 올릴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시대는 월세 시대가 도래를 하는 겁니다. 자, 월세 비중이 6대4, 7대3. 점진적으로 전세 시장이 사라지면서 월세 시대가 들어옵니다. 자, 월세 시대에 월세를 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전세 시대에 전세를 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비교 분석을 해서 오늘 연구한 결과를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사회초년생이 10년 동안을 회사에서 근무를 했다 보고요. 자, 보면 월세입니다. 월세 소득을 제가 주택 유형을 월세를 선택을 한 겁니다. 월세, 전세, 그 다음에 매입이 있지 않습니까? 자, 월세 선택을 했을 때의 소득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인데 월세금을 제가 한국감정원에서 아파트 월세 기준을 조사를 해보니까 64만 1,0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생활비 150만 원에다가 통신비 15만 원, 거기 학원비 50만 원, 가처분 소득. 가처분 소득이 뭐냐면요. 300만 원 빼는 겁니다. 64만 원 월세 빼고요. 생활비 150만 원 빼고요. 통신비 또 15만 원 빼고 학원비 50만 원 빼면 내가 남는 소득을 말하는 게 20만 9천 원이 남는 겁니다. 이걸 연간으로 해보면 전체적으로 남는 소득이 1년에 250만 8천 원이 남는 거예요. 이걸 10년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가처분 소득, 저축할 수 있는 여력입니다. 2,508만 원이 되는 겁니다. 2,508만 원. 한 10년 동안 2,500만 원 모은 거예요. 300만 원 월급쟁이가. 자, 그런데 전세를 내가 선택을 했을 때 사회초년생이 있으면 아들이 셋이 있다면 첫 번째 자식은 월세를 선택했고요. 두 번째 자식은 전세를 선택했어요. 세 번째 자식은 주택을 구입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세 두 번째 자식입니다. 300만 원에서 내가 전세를 만약에 선택을 했다면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 받지 않습니까? 자, 전세자금 대출 받았어요. 한국감정원에서 아파트 전세 기준에 기준 가격이 나와 있는 것을 비교해 보니까 2억 107만 원이 나왔어요. 자, 근데 2억 107만 원 돈이 없지 않습니까? 대출을 받은 거예요. 국가한테. 대출 받아서 대출에 대한 이자가 있겠죠. 이자 53만 6,187원을 낸 겁니다. 거기에 150만 원 똑같습니다. 나머지는요. 동심 똑같고요. 그리고 가처분 소득이 전세에 있는 사람은 31만 원을 매월 저축을 할 수 있죠. 근데 1년은 그러면 376만 원이죠. 위에는 월세는 2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따져보면은 76만 원. 예, 우리가 여기는 76만 원 정도를 더 모은 거죠. 자, 10년 하면요. 3,765만 원입니다. 자, 월세 사는 사람하고 전세 사는 사람의 이 가치가 벌써 바뀌죠. 자, 근데 국가에서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저리로 받지 않습니까? 이거는 3.2%를 제가 계산한 겁니다. 자, 그래서 3,700만 원 나온 거고요. 자, 그러면 벌써 이 차이가 10년의 차이가 보니까 약 700만 원, 765만 원을 더 모았다는 겁니다. 전세를 사는 분들은요. 자, 그런데 여기에 주택 구입을 한 겁니다. 똑같은 돈으로 전세를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 주택을 구입할 것인지 생각을 한 거예요. 전세 자금으로 막내 아들은 주택을 구입을 한 겁니다. 똑같은 돈이죠. 들어가 보시면요. 자, 그러면 이자 똑같겠죠. 나중에 가처분 소득도 똑같고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연간으로 따져볼게요. 연간 어떻게 반하면요. 2억 100만 원 주고 주택을 구입한 거예요. 2억 100만 원짜리면 오직하겠습니까? 다세대 빌라, 다 쓰러져가는 빌라를 샀겠죠. 자, 그런데 그 가치, 주택가격 상승률이 있어요. 물가 상승률만큼 반드시 오릅니다. 공시지가라고 하죠. 공시지가는 반드시 오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억 100만 원 주고 샀는데 1년 지나니까 2억 800만 원이 됐던 겁니다. 공시지가. 물가 상승률이 올라갔기 때문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전세에 산 사람은 370만 원이죠. 그러면 여기에 약 700만 원을 더 플러스하니까 1000만 원이 됐던 거예요. 1080만 원을 가처분 소득이 생 거죠. 저축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10년을 했대요. 10년을 해보니까 10년 1억 1753만 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자, 그만큼 가격이 주택 가격이 오른 거죠. 토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이 산 이 다세대 빌라가 아주 좋은 소식이 또 들립니다. 너무 다세대 빌라가 오래되다 보니 재개발이 덜컥 확장이 된 겁니다. 자, 재개발이 확장이 되면요. 나중에 신규 아파트를 한 채를 주는 거죠. 당연히 분담금은 내겠죠. 분담금 내야 됩니다. 분담금 안 내고 공짜로 주는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가격이 2억 8천이라면 2억 8천을 뺀 나머지 금액, 예를 들어서 4억이라면 아파트를 4억에 공급했다면 내 금액, 내가 그 집을 사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2억 8천을 뺀 나머지 1억 2천은 입주할 때 내야 되겠죠. 그런데 조합원은 4억이 받았다면 일반 분양은 6억이거든요. 그러면 이 집을 산 사람은 나중에 재개발이 또 됨으로 인해서 4억에서 5억 정도는 더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아파트 한 채가 그냥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월세나 전세 사는 사람은요. 영원히 월세고 영원히 전세겠죠. 예, 그렇다면 집을 사는 게 맞다는 겁니다.
내가 실제 거주하는 집은 꼭 필요한 거죠. 지금은요. 월세 시대는요. 그게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또는 섬이든 관계는 없습니다. 월세를 안 내는 게 지금은 돈 버는 거라는 얘기예요. 예, 그게 투기 수요로 내가 뭐 돈을 또 더 창출해서 이거는 아니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정부에서도 그거는 규제를 하는 겁니다. 내 집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 집 없이 산다면 3대가 가난하게 산다. 이게 미국의 흑인들 또는 다른 나라 가보십시오. 선진국에 못 사는 사람들은요. 월세 내다가 모든 것을 소비를 다 하는 겁니다. 월세, 자기 지출의 50% 냅니다. 50% 우리나라는요. 50% 자기 지출을 50% 하고 월세를 50% 하고 50%로 생활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합니다. 선진국은 주택 바우처 제도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보조를 해줍니다. 국가가 워낙 부강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이라도 내 집에 사는 게 현재는 돈 버는 지름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부동산에 대해 꼭 알아야 될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전문가가 직접 추천해주는 알짜배기 매물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이 직접 추천해 주시는 매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이 매물 보기에 앞서서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이나 매물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02-6344-7559번, 문자 상담은 070-445-0100번으로 많은 연락 바랍니다. 네, 저희 부동산 전망대에서 제공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매물부터 만나봐야겠죠?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매물은 이문뉴타운 다가구 주택입니다. 지하철 1호선 외대암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매물로 대지 면적 36제곱미터, 건물 면적 49제곱미터로 방 3개와 거실, 욕실로 구성된 2층 매물입니다. 이문뉴타운 다가구 주택은 매매 금액이 2억 1천만 원으로 전세로 돌릴 때는 보증금이 7천만 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 실투자 금액은 1억 4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아파트 신청은 26평형이 가능합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이문뉴타운 다세대 주택입니다. 대표님, 입지 여건이 어떻게 될까요? 네. 입지 여건은 서울입니다. 서울의 동대문구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입지 여건 지도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본 지역은요. 바로 이문뉴타운입니다. 제가 이렇게 뉴타운만 얘기하냐면요. 뉴타운은 10,000세대 이상이 들어온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가 크면 클수록 가치는 더 올라갑니다.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나홀로 아파트하고 또 1,000세대 이하 아파트하고 또 1,000세대 이상 아파트하고 비교해보면요. 그 같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거의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가 크면 클수록 좋은 겁니다. 자, 본 지역 바로 이문뉴타운이고요. 동대문구입니다. 바로 밑에가 바로 청량리이죠. 청량역에 있죠. 바로 위에 보면 회기역이 있고요. 그 다음이 우리가 이야기는 외대암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대암역. 자, 외대암역이 외국어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외대암역입니다. 그 옆에 또 경희대학 있고요.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있고요. 예술종합학교 있고요. 또 그 밑에 삼육보건대학교 있어요. 5개 대학을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바로 이문 재정비 촉진지구에 위치했다 보시면 되고요. 또 초유역세권입니다. 1호선의 초유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저 또 경의중앙선 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위치했고 청장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당하게 또 녹지수들 많고요. 학교도 많고요. 또 구릉지라 물난리 날 걱정도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추후에 청량리 개발로 인해서 가장 수혜지가 바로 이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문뉴타운 매물은요, 대단지 아파트가 예정되어 있는 매물인데요. 그렇다면 주변의 개발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본 지역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있어요. A 노선, B 노선, C 노선이 있는데 C 노선은 확정됐습니다.
바로 의정부에서 청량역을 거쳐서 삼성역까지 갑니다. 근데 청량역에서 삼성역까지는 중간에 기차역이 없습니다. 그냥 급행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바로 외대에서 청량리까지 제가 측정해보면 한 15분이면 충분히 가고요. 또 삼성역까지요. 10분이면 충분히 20분에 25분에 충분히 강남 삼성역까지 도달이 가능합니다. 이런 지역은 굉장히 드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 지역은 조선왕릉 의령이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선포가 되어 있고요. 소나무 숲이에요. 25만 평 정도 되는데 이 소나무 숲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자연유산이기 때문에 바로 그 소나무 숲을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붙었어요. 단지하고요. 그리고 외대, 경희대, 과기대, 한해종, 삼력보건대 5개 대학을 걸어서 갈 수 있는 중간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조망권 또한 상당히 좋습니다. 약간 구릉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난리 걱정이 안 하셔도 돼요. 어떤 분이 중랑천 범람면 여기에 잠기지 않냐. 예전에 잠겼죠. 근데 거기보다 지대가 더 높아요. 청장산 바로 그 밑에 있기 때문에 갖다 보시면 되고요. 청량리역, 예, 동북권 랜드마크 65층 건물 8개 동이 탄생이 되는데요. 일본의 녹봉기처럼 변합니다. 8개 동이면요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개통이 된다고요? 언제 준공이 된다고요? 2019년입니다. 2019년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17년 아닙니까? 2년하고도 4개월 남았네요. 자, 2019년 또는 2020년에 바로 이 지역, 제가 오늘 추천하는 재개발 지역 아파트 입주하는 시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지역으로 탈바꿈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매물에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그 투자 포인트 말씀을 좀 네. 드려보면요. 현재 관리처분 인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주를 준비 중에 있는데 8월 정도는 이주를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조금 더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정도로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조금 더 늦어지면 내년 2월입니다. 늦어지기 때문에 신청자 여러분이 구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부터 시작했다면요. 이런 매물 나오지 않습니다. 재건축을 눌렀기 때문에 재개발만 지금 찾고 있습니다. 특히 강북으로 많이 몰려들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적은 추가 분담금으로 우수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기 소액 투자로 많은 시대착을 볼 수 있는데 약 3억 정도는 보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관리처분 인가는 2017년 3월에 났기 때문에 지금 이주, 철거, 그 다음에 착공 일반 분양입니다. 이게 내년에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분양자와 조합원 간의 가격 차이가 2억 정도는 일반 분양하면서 벌어집니다. 그럼 일반 분양하고 나서 프리미엄 또 붙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7억까지는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말 큰 장점인데요. 그렇다면 이 뉴타운 지역은 사업 단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사업 단계가 또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사업 단계가 상당히 빠르죠. 8월 2일 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하고 별개입니다. 그때 나온 게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 인가가 남 이후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전매 제한입니다. 재개발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은 관리처분 인가까지 나버렸어요. 그 전매 제한이 있다 없다. 언제든지 팔아도 됩니다. 오늘 샀다 내일 팔아도 돼요. 전매 제한은 없습니다. 그게 장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매물에 대한 장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네. 투자 전망이죠. 네네. 투자 전망인데 투자 전망을 해보면 59제곱미터 저번 분양가를 해보면 4,500 정도는 되지 않을까. 확정이 됐고요. 옵션 포함한 겁니다. 가전제품 다 주는 조건 하에. 자, 일반 분양가는 한 6억 5천에 지금 예상을 해봅니다. 옵션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자, 주변 시세는 현재 4억 8천이에요. 자, 4억 8천이라면 저번 분양가는 4억 500이니까 무려 얼마나? 7,500만 원 정도? 주변 시세 대비 더 싸게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 무조건 돈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입주 시 예상 시세는 7억 전망을 한다면 3억 정도는 시세 차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매물인데요. 그렇다면 이 이문 뉴타운의 매물 가격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네.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청약통장 있어야 되냐고요. 청약통장 없어도 됩니다. 네, 청약통장은요, 장롱에 그대로 보관하고 계세요. 네, 제가 그런 방법을 소개드린 거예요. 입주권이고요. 취득세 지금 1.1%입니다. 자, 매매 금액 2억 천이 나왔고요. 임대는 보증금 7천, 전세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실투자 금액은 1억 4천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매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매물은 광명 뉴타운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하철 7호선 광명역 사거리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매물로 대지 면적 21제곱미터, 전용 면적 36제곱미터로 구성됩니다. 방 2개와 거실,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고 3층 중 2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광명 뉴타운 다세대 주택은 매매가가 1억 6,500만 원으로 전세로 돌렸을 때는 전세금이 7천만 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 실투자 금액은 9,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매물은 광명 뉴타운 매물입니다. 이 광명 뉴타운의 입지 여건은 어떻게 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예, 광명 뉴타운도 뉴타운입니다. 예, 광명 뉴타운. 왜 그러면요, 만세대 이상 탄생된 뉴타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바로 그런 위치에다 보시면 되겠고요. 본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행정상으로 보면요, 보시면 광명시청에서 바로 이 주변에 위치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KTX가 또 여기에 있죠. KTX에. 자, KTX 주변에 현재 신축 아파트는 7억입니다. 자, 광명시청이 좋겠습니까? KTX가 좋겠습니까? 광명시청은요, 7호선 다니고 1호선 다닙니다. 지하철 역세권이죠. 7호선은 어떻게 간다? 바로 강남을 질러 간다. 이렇게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상당하게 재개발입니다. 본 지역은요, 재개발입니다. 그 광명 뉴타운이 다 탄생이 된다면 광명 KTX 주변보다 더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라 보여지고요. 바로 강남 생활권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요, 또 강북으로 가는 노선이 있죠. 1호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1호선과 7호선이 지나가는 겁니다. 사통팔달이고요. 추후에 또 GTX가 또 일로 지나가죠. 이렇게. 예. 하여튼 그만큼 좋은 지역에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도시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강남의 접근성들이 상당하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 지금 도시고속도로 뚫리면서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양재 IC까지요. 자, 이렇게 상당히 좋은 위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광명 뉴타운 주변에는 또 어떤 개발 호재가 예정돼 있나요? 네. 네, 광명 뉴타운 자체가 개발해집니다. 네. 1급부터 16급까지 있는데요. 반 정도는 취소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대로 되는 구역은 딱 2개 구역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구역 중에 제가 하나를 소개를 해드린다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많이 취소가 된 지역은요, 7호선 광명 사거리역 기점으로 거의 사업이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투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위치가 좋다 하더라도요, 사업 속도가 좀 빠른데 투자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KTX 광명역 가보시면 환승터미널역 있어요. 환승터미널역이 있고 그 옆에 코스코가 있습니다. 코스코 회원제지 않습니까? 바로 쇼핑하기 좋은 장소에 위치했고요. 롯데프리미엄 아울렛도 있고요. 또 그 옆에 이케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광명에 있는 분들 다 이용하는 겁니다. 광명 KTX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요, 이케아에서 그 분들만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이용하는 겁니다. 자, 광명 뉴타운에서 여기까지 차량으로 제가 체크를 해보면 한 5분 거리입니다. 5분에서 7분 거리. 차량으로 씁니다. 자, 그렇다면 그만큼 좋은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강남 고속도로 또 뚫렸죠. 도시고속도로 뚫렸지 않습니까? 2010년 7월에 개통됐어요. 강남까지 10분, 15분이면 주파가 가능한 위치이기 때문에 광명이 지금 투기과열지역으로 또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각광받는 그런 위치로 거듭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매물인데요. 이 매물에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네. 26평형 아파트 입주권이 확보가 가능합니다. 26평형 나는 싫다. 그러면 40평대도 있습니다. 40평 신청하셔도 돼요. 30평 예, 신청하셔도 됩니다. 자, 선택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는 2010년 10월에 완료가 됐고요. 대기업 3개 회사가 하는데 약 3,000세대가 건립됩니다. 3,000세대, 이 지역은 3,000세대 탄생한 지역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세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 분양은 1,000세대가 예정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그만큼 좋습니다. 주에 분담금은 내지만 나중에 돈이 남으면 돌려받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소액 투자로 높은 시세 차익 예상해 볼 수 있는데 2억에서 2억 5천은 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요즘에 가장 주목받는 소역 평형의 입주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 매물 자체에는 또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매물 자체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네, 매물은요, 네. 오래된 다세대 빌라입니다. 네. 근데 상태가 그런데 괜찮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세 7천 들어있기 때문에 입주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사면 내가 조합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개발 매물이기 때문에 역시 투자 전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투자 네. 전망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이 전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네, 특히 제가 무슨 뭐 공인 중에서도 전망할 수 있지만 특히 공부를 하신 분들이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전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59제곱미터 조합원 분양가 3억 5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옵션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옵션을 빼면 3억 1천 정도입니다. 25평을 3억 1천 주고 살 수 있다? 저는 못 봤습니다. 전세가 계약도 안 되죠. 자, 일반 분양가 5억 5천 정도는 가지 않을까 좀 생각하게 되고요. 주변세 제가 조사를 하면 4억 정도에 근접해 있고요. 17년, 18년 된 거 그렇습니다. 자, 입주 시 예상 시세는 2020년을 보는데 약 7억까지는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광명 뉴타운의 매물 가격도 분석해 주시겠어요? 네. 예, 매매 금액은요, 1억 6,500이 나왔습니다. 전세 7천 들어와 있습니다. 대출은 필요 없고요. 실투자액은 9,500만 원입니다. 대출도 없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좋고요. 3억 원 또 이하니까 또 좋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명 뉴타운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를 함께해 주신 한성만 박사님의 무료 세미나가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토요일에 열리는 세미나에서 부동산 전문가만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02-6344-7559번으로 꼭 전화 예약하신 뒤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만나본 매물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 이문뉴타운 다세대 주택입니다. 두 번째 매물은 광명뉴타운 다세대 주택입니다.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에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궁금증들을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하단에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막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많은 연락 부탁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